(50대) 이후 어떤 사람은 더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환경인데 누군가는 인생이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는 매일이 더 버겁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일하고 나이 들면 행복할 줄 알았지. 하지만 막상 50대를 넘어서 보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줄어들고 삶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분명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공통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자신을 지키는 마음,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기운을 바꾸는 행동.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미래를 만든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더 단단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에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에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에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움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의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에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움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의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에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움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 복이 들어오는 마음가짐과 말습관, 지혜롭게 나이 드는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나누려 합니다. 1장.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사람. 나이 들면 사람은 점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은 잘 크고 있는지, 아내 혹은 남편은 건강한지, 부모님은 외롭지 않은지,
그러다 문득 나는 어디 있나 하고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은 빈자리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선다는 건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남도 온전히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세 김혜정 씨는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가족 도시락을 싸고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나는 나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심 끝에 집 근처의 작은 커피 트럭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말도 많았지만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며 혼자 여행도 다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인생이 더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가장 늦은 때가 아니라 나에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그 말이 김혜정 씨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누구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 더 잘 풀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당신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앉혀주십시오. 2장. 마음의 짐을 덜어낸 사람들. 살다 보면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들이 쌓입니다. 어릴 적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 간의 오해와 미움, 그렇게 오래 품고 살아온 감정은 마치 낡은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표정이 굳고 몸도 아프고 말끝마다 날이 서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야겠다. 67세 박노식 씨는 동생과 20년 가까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깊어졌고 명절도 따로 장례도 따로 치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자존심을 더 씌우고 원망은 하루하루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의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다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밤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어. 다음 날 동생에게서 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형, 나도 많이 미안했어. 연락줘서 고마워. 그 순간 박 씨는 가슴 한구석이 환하게 비워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씻기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래된 감정은 미련처럼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키우는 능력.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큰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거나 뭔가 크게 이뤄내야만 비로소 웃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맛있고 햇살이 예쁘고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키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갑니다. 65세 송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고 머릿속은 시도 때도 없이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 출가까지 마치고 나니 갑자기 텅 빈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색연필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색을 칠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송 씨는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 엽서를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루 30분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루가 덜 공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기쁨은 저절로 자란다. 다 가지려고 할수록 비어있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루 한 번씩 작은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4장. 관계를 가볍게 따뜻하게 정리하는 사람. 살다 보면 오래된 인연이 꼭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이젠 대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억지로 맞추고 참고 또 참아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입니다. 68세 양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몇 해 전부터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상처가 되고 만남이 불편한 의무처럼 느껴졌죠. 그렇다고 쉽게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몇 년인데 이 생각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 위로하려 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갑고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때 양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긴 연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았고 생각날 때만 짧은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느낌보다 그저 내 마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어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벼워지는 거더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음은 평안을 부른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따로 있어도 편안한 거리입니다.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고요하게 정리할 줄 아는 마음, 그 속에 진짜 평온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아야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5장. 건강을 미루지 않는 사람. 살아보니 결국 몸이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이 오래가고 자잘한 통증이 쉽게 낫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조용한 신호가 큰 병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64세 정은자 씨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일, 친정 일까지도 도맡아 해내며 자신을 챙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60세를 넘기며 어깨 통증과 체력 저하가 잦아졌습니다. 주위에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받은 정기검진, 그곳에서 조기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수술과 회복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정은자 씨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작은 피로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배이니 잘 간직하라. 몸이 있어야 삶을 이어가고 복도 짓고 사랑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작은 이상, 사소한 불편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감각 하나하나가 당신을 살리고 웃게 만듭니다. 6장. 복 짓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자에게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조금씩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72세 이봉선 씨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아직 혼자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 수 있잖아. 그걸 조금씩 나눠보면 어떨까? 그날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 김치 몇 조각, 나물 한 접시.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이웃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해 드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저도 해볼래요. 이봉선 씨는 말합니다. 나눌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생겨서 더 행복해요. 이웃과 함께 웃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어떤 날보다 따뜻하다고요. 복은 거창한 선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피는 눈빛,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마음.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집안에, 마음에 조용히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주는 손이 결국 가장 많이 받는 손이 되듯이 오늘도 작은 나눔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7장.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뒤로 밀어둡니다. 이젠 자식만 잘 되면 됐지. 내가 좀 불편해도 가족이 편하면 됐지. 이런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날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명식 씨는 75세가 되던 해 아내의 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반복되는 돌봄과 자신을 더는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 처음엔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만 괜찮으면 돼. 하지만 어느 날 피로와 외로움이 겹쳐 쓰러진 날 노명식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그날 이후로 명식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해 말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를 돌보는 게 결국 우리 둘 다 지키는 길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것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남도 진심으로 위할 수 있다. 끝까지 나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양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믿었고, 말없이 사는 것이 평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고 미뤄온 시간들이 어느 날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고요한 슬픔이 되어 나조차도 잊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끝없이 참는 삶보다 온전히 나를 챙기는 삶으로,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를 아끼는 사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피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지혜의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